그러면 계속해서 설계 배경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조금 이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후로 교수 설계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이 인지언어 교수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기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든 거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렇게 설계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기록된 게 그냥 보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여기에는 내부 안에 하나의 논리적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그럼 논리적 구조를 따라가게 만든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NCS 내셔널 컴포넌시인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직무 국가 표준 직무 능력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이거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금 대학들이 전부 이걸로 바뀌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젯밤인가? 우리 아들놈이 지금 고대 졸업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큰일 났대. 왜 그러냐 했더니 전국 회사, 대기업 회사들이 전부 면접 체계가 다 바뀌었대. 이번 3월부로. 예전 면접 준비해서 완전히 그냥 꽝 돼버린 거야. 그 면접 체계가 뭐냐면 NCS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 NCS라는 것은 그동안에 혼란스러웠던 교육 체계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은 거예요. 이번에 완전 체계화시켰습니다. 네. 그 NCS 설계와 트리키 설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서 트리키 설계를 배웠던 사람은 아마 NCS 설계가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상당히 일찍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인제 국가가 그걸 바로잡은 거죠. 자, NCS 설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셔널 컴피던스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고, 국가 자격, 표준 자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표준 자격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능력 개요를 먼저 잡아줘요. 능력 단위명, 능력 단위 정의. 다시 단위명을 누르면 학습 모듈명.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정의는 학습 모듈 목표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펼치면 이게 학습 모듈, 이쪽이 능력 모듈. 자, 저를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뭐냐? 학습과 능력은 어떤 관계예요? 순서는 뭐가 먼저예요? 다시 한번. 능력과 학습은 어떤 관계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학습을 해서 능력을 개발하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순서로 본다면 학습이 먼저일까요? 능력이 먼저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학습할 때 어떤 능력인지도 모르고 학습을 하면 어떻게 돼? 개발이 될까요?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먼저 해야 돼? 능력을 정의를 해야 돼. 능력을 정의해야 된다고. 무슨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항목이 뭐냐? 요소가 뭐냐? 기준이 뭐냐?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무슨 재료가 필요하냐? 여기 정의돼 있어야 학습이 나오죠. 학습, 예. 그죠. 요것을 정의한 거를 학습으로 도달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자, 능력을 정의했어. 이때 당시에 능력 있어요, 없어, 우리한테? 없어. 자, 능력을 잘 정의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학습으로 이제 만들죠? 그리고 학습을 하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학습을 했는데 능력이 안 생겼어. 그럼 이 학습은 뭐야? 이 학습은 놀이야. 놀이지, 학습이 아니지. 지금 우리가 16년 공부해도 능력이 생긴다? 사회 나가보면 전혀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 체계는 여기 왼쪽에 능력이라는
패러다임과 그 체계를 안 만들어 놓고 학습을 만든 거야. 학습 설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결과가 안 나오지. 이거를 지금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국가가 바로잡자고 나선 게 바로 이 모듈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능력을 정의해. 능력을. 자, 능력이 뭐냐? 능력 단위명. 그러면 능력 단위명 위에가 뭐가 있냐면 직무라는 게 있어요. 직무. 자, 쉽게 생각하면 마우스 수리공이라는 직무가 있어. 자, 그럼 물어봅시다. 마우스 수리공의 능력은 뭐여야 돼요? 마우스를 고칠 수 있어야죠. 즉 마우스의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능력 단위명을 정한다면 마우스 설계, 제작, 수리 가능한 능력. 이래요. 그러면 요 능력 단위 정의는 모듈 목표야. 그러면 목표는 뭐라고 될까요? 이 사람은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작도 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직무는 지금 수리공이야. 그러면 설계하고 제작하고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목표는 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 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듈 목표다. 그러면 이제 능력 단위를 기술하게 돼. 능력 단위 요소. 능력 단위 요소라는 말은 이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 요소가, 자, 마우스 수리공은 뭘 알아야 다 수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는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대충 정리해 본다면, 첫째 마우스는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 간에 정보를 소통시켜주는 기능이 하나 있어. 두 번째,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이 움직임을, 즉 볼 베어링 같은 볼의 움직임과 여기 화면에서 움직임을 일치시켜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그 전자 기계를 다 알고 있어요. 요 네 개만 있으면 마우스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네 개가 능력 단위 요소예요. 그럼 그 네 개를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 돼. 마우스의 통신 시스템, 통신 구조, 통신 기능. 그 다음에 마우스의 움직임, 이동 기능, 그 다음에 회로 기능,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 이렇게 네 개로 딱 정리합니다. 그것이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이거를 학습에서는 뭐라고 다루느냐? 학습명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마우스 정보, 노트북 컴퓨터와의 정보 통신 기능, 정보 통신 학습, 이렇게 다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학습명이 생기겠죠. 그럼 각 학습마다 이제 뭐가 생길까요? 수행 준거. 이거는 뭐냐면 학습 내용과 목표를 말해요. 그럼 이제 학습명에 대해서, 이 학습에 대해서, 자, 마우스 통신 기능. 그럼 마우스 통신 기능의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한 목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필요한 목표는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뭐뭐 할 수 있다. 마우스 통신 기능의 원리와 그 회로를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에는 다시 이제 지식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따라오고 수행 내용과 순서, 절차죠. 절차와 도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 수행 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 단위가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만들었죠. 요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요걸 주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은정씨 어때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요 모듈을 가지고 만들었죠. 이렇게. 요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육계의 모든 교수 학습 설계를 하는 교수들마저도 요 포맷, 이 포맷 짜진 거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만든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의 문제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경,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하려면 목표가 설립되고, 목표가 항목이 잡히면 이 목표가 바로 능력 요소예요. 그럼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내용이나 목표들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위 요소를 잡고 쫙쫙 내려갑니다. 좀 이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것이 능력에 대한 개념과 그 학습, 그러니까 요소와 지식과 기술들을 다뤘다면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되면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요거 외에도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고려사항, 관련 자료, 장비, 도구. 이게 현장에 갈 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고려사항이 뭘까요? 마우스 거치로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딱 가보니까 무선 마우스야. 나는 유선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면 무선 통신이었으니까 난 무선인 줄 알겠는데 유선이야. 이렇게 고려사항들을 변수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면 또 돌아와야 돼요. 그 외에도 엄청 많죠. 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 아니면 사양이 낮냐, 너프냐, 애플에서 만든 거냐, 이런 고려사항들을 전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관련 자료, 교수학습 방법, 장비도구, 교수학습 방법. 요걸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주로 넣게 됩니다. 평가 과정은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고려사항. 평가 방법은 평가 기준 방법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 평가 기준 방법, 참고 자료, 이제 관련 포맷이나 실습 시트 자료. 요것을 현재 NCS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대학교가 다 이걸로 바뀝니다. 이번에 그 동두천의 심화수 부관님이 왜 대학 교수를 맡았는데 갑자기 요렇게 나온 거예요. 해당권의 개발하는 능력을 다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동안 안 했던 사람들 되게 막 난감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양식이 이런 걸로 턱 나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주 단순했잖아요. 기록할 때. 자, 강의 계획서, 교과목, 기술 구분 탐구.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죠. 예, 쭉 가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갑자기 뭔 이상한 게 나옵니다.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능력 단위 요소를 찾고 수업 내용을 찾고, 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교과목 명세서로 가면 직무 능력 단위를 적고 직무명을 적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명을 적고 각 단위 요소명마다 수행 준거와 그 다음에 단위명으로 따라 지식 기술 태도를 찾아내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평가 계획서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죠? 평가도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진단 문항을 하위 요소로 나누고, 완전 논리적으로. 내가 이거 보고 나서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그냥 속이, 아이고, 이제 드디어 나라가 정신이 들었나 보다. 정말. 그동안 보면 완전히 뭐 이거 도대체 실수도 없는, 그냥 갖다가 막 그냥 폼에서다 기록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의 삶이었다. 저같이 내가 하면서도 내가 틀린 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트리키라는 개념으로, 트리키 설계라는 개념으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설계를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설계는, 자, 여러분 보시죠. 어느 게 더 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능력 개요. 직무를 위한 능력이 먼저 나오고 교수 설계 요소가 나와요. 능력 개요에서는 다시 능력 명칭, 능력 정의, 능력 요소, 능력이 뭐냐, 명칭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정의한다면 뭐냐, 이게 이제 목표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능력 요소, 이 명칭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요소는 그럼 몇 가지냐. 그 다음
그럼 요걸 이제 능력 요소를 달성시킬 때 수행 전략은 뭐냐? 자, 이 요소마다 기준이 뭐냐? 각 요소별로 기준. 그죠?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학습 목표가 되죠. 그 다음에 각 기준별로 구성 요소가 뭐냐? 이건 여기 요소하고 여기 요소는 다릅니다. 이건 능력 요소고 이건 지식 요소예요. 지식 요소는 뭐냐? 그리고 그 수행 전략은 뭐냐? 이렇게 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펼쳐보면 명칭은 학습 과정 명칭이 되고 정의는 과정 목표가 되고 이걸 과정 내용 학습 내용 명칭이 되죠. 이걸 과정 설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기준 설정을 우리는 학습 목표 설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과정 목표 과정 명칭이라고 그랬죠. 내용 명칭 이렇게 여기부터는 학습 목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핵심 정보 요소죠. 지금 여기를 과정을 달성시키는 핵심 목표가 이건데 그 목표에 따르는 하부 정보 요소가 뭐냐? 수행 전략은 이렇게 되죠. 수행 계획 작성, 수행 전략 수립. 그래서 교수 설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이죠. 환경 설정. 조금 전에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교수하려면 최적 환경 요소가 필요하고 관련 자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관련 도구 필요하죠. 그 다음에 평가 전략. 자,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은정씨, 어느 게 한눈에 들어와요? 느낌이. 그죠? 이쪽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이해도를 하는데,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설명을 상당히 읽어야만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쓰던 방식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쓰던 방식에 약간 이제 수정 보완했는데,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제가 늘 그 과정 설계하면 늘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NCS가 나오고 나서 내가 아주 그 마음이 놓였어. 내가 한 게 그럼 그렇지.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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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제 국가 표준이 돼서 대학들은 무조건 이걸로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자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교수들한테 이게 다 지침이 내려와서 이 방식으로 만들어야 입력이 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반 사교육 쪽은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가르치는 막 학원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이 엄청납니다. 요거 자체를 가르치는 학교 과정들이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배우느라고. 네. 어때요? 좀 보이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과정이 하나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인지교수학을 설계하는 걸 보세요. 그럼 제가 평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교수학 과정 설계를 하면 제일 먼저 설계 배경이 나와요. 설계 배경은 왜 했냐는 거죠. 학생들이 인지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설계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인지력 저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지 코치를 양성하자. 물론 이 사이에는 또 넣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인지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갈 수 있죠. 만약 지금 우리가 기술이 없다면 이게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이게 바로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스킵하고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인지코치 양성이 목표입니다. 설계. 자, 그러면 설계 목표에서 다시 넘어가면 직무 능력이 나와요. 직무 능력은 뭘까요? 이제 인지코치 양성이니까 인지코치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직무 능력이니까 이 코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이제 요소가 나오죠. 이 사람의 직무 능력에는 이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해. 인지 코치니까 당연히 인지력 개발해야 되고 주도력이 개발을 해줘야 되고 인지력만 개발 기술만 가져가면 이제
예전에 저기 제주도 한라중학교 꼴이 나요. 제주도 한라중학교에 자유학기 이제 1,500명을 다 했잖아요. 그게 완전 망쳤죠. 인지력은 최고였는데 그 내가 보낸 코치가 인지력은 최고였는데 요게 꽝이었어. 결국 실패했어요. 물론 그 저기 고려 조건이 안 맞았죠. 또 하나는 한 교사가 1,500명을 상대한다? 안 될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려 조건에서 거절했어야 되는데 김상희 원장님이 교장으로 있던 때라서 거절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그 거절을 못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모양 보여기 주기만 하자라고 들어갔는데 코치가 학생들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보통 가면은 수업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거 안 하면 수업 안 하거든 저는. 그거 하기 전까지 수업 안 해요. 그걸 하는 법을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바로 수업부터 들어갔으니 그 애들이 하겠어요. 네,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바로 인지코치 양성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 역할이 되죠. 다시 이제 인지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직무 능력에서 뭘로 갈까요? 역량 요소로 가죠. 자, 이 직무에 이제 그러면 역량은 뭐냐? 능력이라고 바꿀게요. 능력은 뭐냐? 인지력 개발에서 능력은 뭐냐? 요게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익숙한 거 나왔죠? 익숙한 거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능력 요소의 대분류죠.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항목, 능력 요소의 항목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능력 요소 이해 능력의 중분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 요소의 중분류. 능력하고 역량은 차이가,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능력은 힘이고, 역량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넓이, 높이, 넓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자, 그러면 능력 요소의 대는 이해 능력이었어. 그럼 이해 능력의 중분류는 뭘까요? 자, 펼치면 이렇게 나오죠. 핵심 이해력, 가속 이해력, 분야 이해력.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펼칠 때마다 계속 펼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포맷에다가 여러분 강기획서 봤죠? 네, 포맷에다가 목표, 뭐 방향, 방침 뭐 몇 개 적고 바로 강의 내용. 좀 이런 식이에요. 나는 정말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갖고 목적을 달성하지? 어떻게 저 능력을 개발하지? 어떻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참 나는 궁금했어요. 그것도 전 국가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더라고. 다시 이제 능력 요소 중분류에서 하분류로 가거나 세분류로 가는데 이 깊이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중분류, 하분류, 세분류 1, 세분류 2 쭉쭉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지간히 큰 지식이 아니면 여러분 그 혹시 학문 그 카테고리 보신 적 있죠? 자연 해가지고 광물, 식물, 동물, 광물 밑으로 쫙쫙쫙 이렇게 세 분류. 이게 몇 분류까지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 뭐 대중소 이 정도는 꿈도 못 꾸고요. 내려가면 그냥 저 아래 보이도 않아요. 보이도 않아요. 이 분류가 그냥 대중소가 아니라 이거는 1, 2, 3, 4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학문이 나온 거라. 이런 논리적 사고를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 어릴 때부터. 자, 중분류에서 다시 세분류로 가봅시다. 여기 능력으로. 그러면 핵심 이해는 다시 세분류로 가면 여기 나오겠지. 속성 파악, 관계 파악, 순위 파악. 자, 여기서 이제 매듭 쳐야 되겠죠. 예.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 이제부터 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능력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자, 이제 속성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세 분류에서 뭘로 넘어가요? 수행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 분류 1, 2, 3, 4로 더 내려가면 더 한참 내려가겠죠. 그럼 수행 전략은 더 밑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속성 파악이다. 그러면 속성 파악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게 나오는 거죠. 현재 NCS에서는 이게 안 돼 있어요. NCS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요. 속성 파악하고 지식하고 요게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속성 파악하고 여기에 지식, 여기에 기술, 태도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기. 왜냐하면 속성을 파악하는데 지식이 뭐고 기술이 뭐고 태도를 뭐고 이거 나누기가 이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건 거의 어려워요. 차라리 여기서 속성 파악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뭐고 이걸 다룬 정보는 뭐고 해서 또 여기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또 하위로 계속.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NCS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속성 파악에서 이제 목표 설정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 되죠. 교수 학습을 위한 세부 설계. 하위 단계는 사례와 연습으로 주로 구성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속성을 파악하는데 정보 요소는 뭐냐 이거지. 그죠? 한 문장 단위 속성 파악, 단락 단위, 소절 단위, 책별 단위 속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한 문장 단위 속성 파악을 다시 누르면 주체부 파악, 동태부 파악, 환경부 파악. 다시 주체부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 누르면 주어 파악, 수식 파악. 주어 파악을 어떻게 하냐? 주어 탐색, 주어 비교, 최종 확정. 주어 탐색은 표현형 주어일 때는 은는 이가형, 은는 이가형일 때는 사례, 문장일 때 사례, 기타 주어일 때 사례. 여기까지가 마지막. 이렇게 배워서 못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 바로 학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한 라인만 계속 해봤습니다. 한 라인만. 그럼 앞으로 끔찍하죠. 진짜 끔찍하잖아요. 예. 요것만 접어버리고 여기서만 한번 볼까요? 요거 하나만 보면 다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러니 얼마나 방대한 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2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또 가야 돼요? 수행 전략에 또 넘어가야 돼요. 세부적으로.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교수 설계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거 그냥 포맷에다 그냥 집어넣었던 거 생각하면 좀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문명이에요. 아주 작은 것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네. 그냥 큰 거 본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을 오늘은 제가 모양만 보여준 거고 이제 교수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다뤄야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 여기다가 5분 방금 들었던 내용의 핵심을 조금 전에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자, 수업에서 이 5분이 그 배웠던 50분을 자기화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쓴 5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앞에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자, 정리해 보세요.